감정 소모를 멈추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자. 조경자. 타인의 눈에 의해 칭찬과 비난에 좌지우지하는 방법으로 살기에는 우리네 삶이 너무 크고 귀하기에 내 안에 심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왜 우리가 어린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남의 눈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되고 행복마저도 남에게 넘겨주는 격이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소소한 내 인생의 작은 기쁨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선 감정 소모를 멈추고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때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살아있을 때 누구의 간섭 없이 본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사람이 만만하여 다루기가 쉬워 보이는 몰짱하게 보이면 보는 사람마다 오만 간섭을 다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함부로 남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남 말하기를 쉽게 하고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무리지어 욕하고 했음에도 본인은 아무런 말도 안 한 것처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일러준다. 그러다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와전이 되고 부풀려지게 되고 본의 아니게 오해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는 듯한, 그래서 이간질이 무섭고 미온털이 박히게 되지 싶다. 그러다 보면 하는 것마다 다 도저히 못 봐주겠네, 참 꼴값 든다 라는 것으로 보이고 좋은 감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도 상대방도 함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감정들이 바로바로 풀지 않고 쌓이다 보면 물고기가 미끼가 있는 낚싯바늘에 걸리듯 이리저리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 미운 틀이 박히면 무엇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보니 될 리가 있나. 적은 아군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라고 하지 않던가. 성장 발전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고귀한 삶을 사는 이는 함부로 남 욕하거나 이렇군 저렇군 욕할 시간이 없다. 자기 삶 살기도 바쁘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놓치고 간 부분이 있으면 말없이 치우고 정리하면 될 것을 일일이 이건 누가 그랬나 라고 큰소리 쳐서 온통 주위를 어지럽고 소란스럽게 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은 모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잘못하고 본인 혼자만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자기만의 틀에서 갇혀있는 소통을 모르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자신의 못하는 부분은 한쪽 부분이 썩고 냄새나는 것도 모른 채 감정 쓰레기를, 에너지를 타인에게 마구 쏟아부리고 히스테리를 줄이고 좌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남 배려 없이 함부로 말하고 왜 그런 습관을 키워가는지 깊이 들어가 보면 뭐든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투덜대면서 욕도 해가면서 해내었으니 그리 하다 보니 어느 자리인지 어디에 있더라도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먼저 남 욕하거나 지적부터 해놓고 시작한다. 누가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마구 폭포수처럼 쏟아내는지, 평생 해야 할 욕을 짧은 인생 빨리 생을 마감하리라는 걸 알기라도 했듯이 그렇게 욕쟁이 마귀 할멈으로 살다 갔다. 그렇게 곱고 온화한 표정이 심술궂고 표독스럽고 두 개 먹다가 한 개 안 주는 것처럼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그런 모습이 되어 가더라. 그래서 이미 내 마음에서는 주거니와 같다고나 할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은 또 있으니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하면 된다. 그게 다 하늘의 상으로 쌓이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남에게 지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감정 소모를 멈추고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래야만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또래의 한 사람도 봤다. 일단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돈 자랑. 이런 것에서 얻는 위로와 강박에서 완전히 노연한 자유로움을 느낀 분으로 온종일 한께서도 본인이 해야 할 부분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청소도 하고 남 탓도 하지 않고 누가 그랬냐며 소리치거나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다 한다느니 이런 말도 안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그 일을 척척 해내는 분을 옆에서 지켜보면 고마운 마음에서 존경하는 분이 이런 분이 세상에 참 많으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분의 삶이 너무나 고마운 사랑의 손길, 마음 씀씀이가 참 곱고 예쁘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삶을 선한 영향을 주는 멋진 분이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하다. 만나기만 하면 반갑게 인사하고 항상 한결같이 수고가 많지 하면서 다정하게 말하며 본인이 맡은 구역을 돌아보며 변함없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의 소유자로서 마음 씀씀이가 따스하다. 이런 분을 보면 인격이 아름답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숨은 사랑의 손길들이 있어 빛나고 멋진 나라가 되는가 보다. 말잔치에 휘말리지 말자.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등산하셨다고 하신 분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자기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했다. 일단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든 시비를 걸지 않고 남욕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참 편하고 좋더라고 했다. 산은 왜 오냐, 너무 자주 온다, 너무 뜸하게 온다는 등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언제나 갈 때마다 포근히 반겨주더라고 했다. 그리고 말없이도 위로되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산에서 얻어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웬만한 잔잔한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되더라고 했다.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 케이스다. 자연 속으로 나가서 휴식하자. 땀 흘리고 운동을 해도 좋고 그냥 산책하듯이 나무도 보고 흙도 밟아보고 물 한 병 챙겨 다녀오면 소소한 감정도 소용돌이치던 크게 보이던 문제들 또한 티끌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 웃으며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시비에 걸려 힘든 시기에 도서관에서 책이랑 함께 머리를 식히시는 분도 있다. 책들은 그냥 몰입하게 된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구슬수가 있으려면 무엇을 해도 그물에 걸리듯이 말에는 실수가 따르게 되고 말꼬리를 따르다 보면 어디에 걸려도 걸려 넘어진다. 왜 귀한 시간을 감정 소모하면서 헛된 낭비를 한단 말인가. 책과 친구와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글쓴이와의 대화도 자연스레 될 뿐더러 글을 따라가다 보면 한 줄의 글기에도 위로가 되고 지혜가 떠오르면서 풀리지 않던 문제가 답이 보이기도 한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옛 해님들은 말씀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다. 한 권의 책을 쓰기까지 그 안에 지연이의 사상과 철학도 묻어나고 정성과 사랑이 또 수많은 독서를 했을 그림이 보이는 듯하다.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책 쓰기로 연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책을 쓰신 분들은 강연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또 다른 인생 2막, 3막, 4막에 수익 창출도 되니 이 안이 기쁠 수가 있을까? 책 속에 길이 있기는 하다. 사랑도 친절도 남 배려도 예의도 소중히 대함도 받아본 사람이 하고 또 먼저 실천함으로 그 기쁨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 또한 선한 향기가 진동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감정 소모를 멈추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자.